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손바닥 맞아본 적 있으세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학교에서는 정말 흔한 일상이었거든요. 오늘은 그 시절 학교 이야기, 지금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벌칙들과 추억 속 학창 시절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르신들은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거고, 젊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학교 다녔는지 생각하며 놀라실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체벌이었습니다. 요즘은 체벌 금지법이 있어서 선생님이 학생 손 하나 못 대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엔 어땠을까요? 숙제 안 해가면 손바닥, 지각하면 손바닥, 떠들면 손바닥, 심지어 성적이 떨어지면 또 손바닥이었어요. 선생님 책상 서랍에는 늘 회초리나 몽둥이가 들어있었죠. 그것도 이름이 있었어요. 사랑의 매, 일명 애정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손반인 맞을 때는 정말 아팠어요. 그냥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힘껏 내리치셨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자를 들고 다니면서 손바닥을 자로 때리셨어요. 플라스틱 자가 아니라 나무 자였는데 맞고 나면 손바닥이 새빨개지고 얼얼했죠. 심할 땐 손바닥이 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하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맞았겠지 하면서 오히려 혼났어요. 그게 그 시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손바닥 맞는 것도 등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벼운 잘못은 5대, 좀 심하면 10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면 20대까지 맞았어요. 그것도 한 번에 20대를 다 맞는 게 아니라 10대씩 나눠서 맞기도 했죠. 첫 번째 손바닥으로 10대 맞고 다른 손바닥으로 또 10대 맞는 거예요. 양손이 다 부어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손바닥 말고 다른 벌칙도 있었어요. 바로 엎드려 뻗쳐 자세였습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자세죠? 그 시절엔 교실 한가운데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엎드려 뻗쳐를 했어요. 그냥 자세만 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세로 10분, 20분씩 버티는 거예요. 팔이 후들거리고 온몸에서 땀이 뻘뻘 흘렀죠. 그래도 팔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내려가면 선생님이 다가와서 등짝을 회초리로 때리셨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교실 뒤에 서 있기도 흔한 벌칙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뒤에 서서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든데 서서 들으려니 다리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됐죠. 근데 더 심한 건 교실 밖 복도에 서 있기였어요. 복도에 나가 서 있으면 지나가는 다른 반 선생님들도 다 보셨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기도 했습니다. 내 반 학생이 또 복도에 서 있던데요, 라고요. 자,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벌칙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시절 학교의 규칙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먼저 두발 규정이 정말 엄격했습니다. 남학생은 무조건 스포츠형 머리, 일명 까까머리를 해야 했어요. 귀에 머리카락이 닿으면 안 됐고 뒷머리도 짧게 깎아야 했죠. 매달 2발 검사가 있었는데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에서 바로 잘렸습니다. 선생님이 가위를 들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싹둑싹둑 잘라버리셨어요. 여학생은 어땠냐고요? 여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발머리나 양갈래 머리만 허용됐어요. 긴 머리는 절대 안 됐죠. 파마는 꿈도 못 꿨고요. 머리핀도 검은색이나 흰색만 허용됐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머리띠나 머리핀을 하고 가면 당장 압수당했어요. 그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학기 말에 가면 압수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복장도 엄격했어요. 교복은 무조건 단정하게 입어야 했고 치마 길이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치마가 바닥에 닿아야 했어요. 요즘처럼 짧은 치마는 상상도 못했죠. 교복 치마를 줄여 입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걸리면 바느질해서 다시 늘려야 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자를 들고 다니면서 치마 길이를 쟀어요. 기준에 안 맞으면 역시 벌을 받았죠. 신발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나 흰색 운동화만 신을 수 있었어요. 화려한 색깔의 신발은 절대 금지였죠. 양말도 흰색이나 검은색만 허용됐고요. 양말에 무늬가 있거나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됐어요. 요즘 학생들이 들으면 믿기지 않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신가요?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지금까지 그 시절 학교의 체벌 이야기, 엎드려 뻗쳐나 서 있기 같은 벌칙들, 그리고 두발과 복장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요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규율이 엄격했고 학생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 생활의 다른 모습들로 넘어가 볼게요. 그 시절 학교에는 청소 시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청소도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달랐어요. 청소 검사가 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나 학년 부장 선생님이 교실을 돌면서 청소 상태를 체크했어요. 먼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바닥에 휴지 조각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청소 담당 학생들이 혼났습니다. 다시 청소해야 했죠. 창문도 완벽하게 닦아야 했어요. 유리창에 손자국이나 얼룩이 남아있으면 안 됐습니다. 칠판도 깨끗하게 닦고 분필 가루도 하나 남기면 안 됐어요. 교탁도 매일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고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그날 청소 담당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남아서 다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화장실 청소는 더 힘들었어요. 그 시절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었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냄새도 지독했고 청소하기도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그것도 학생들이 해야 했어요. 청소 당번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화장실 청소 당번이 걸리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다들 화장실 청소만은 피하고 싶어 했죠. 운동장 청소도 있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면 운동장이 낙엽으로 가득 찼는데 그걸 다 쓸어 담아야 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들이 총동원돼서 눈을 치웠어요. 삽을 들고 운동장의 눈을 한쪽으로 다 쓸어 모았죠. 추운 날씨에 손이 꽁꽁 얼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 시절 학교에는 조례와 종례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엄숙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면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였어요. 학년별로, 반별로 줄을 서서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했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짧으면 10분, 길면 30분까지 이어졌어요. 겨울에는 정말 추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운동장에 서 있으려니 발이 얼얼하고 손이 시렸죠. 그래도 움직이면 안 됐어요. 차렷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선생님이 오셔서 혼내셨거든요. 여름에는 또 더웠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으면 땀이 줄줄 흘렀고 어떤 학생들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매일 했어요. 태극기를 바라보며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는 큰 소리로 불러야 했어요. 소리가 작으면 선생님이 더 크게 부르라고 하셨죠. 경례 자세도 정확해야 했고요. 손의 각도, 팔의 위치까지 다 체크하셨습니다. 조례가 끝나면 교실로 들어가서 아침 자습을 했어요.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조용히 공부를 해야 했는데 떠들면 바로 지적당했습니다. 조용한 교실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렸죠. 그 분위기가 정말 엄숙했어요. 요즘처럼 친구들과 수다 떨거나 장난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어땠을까요? 급식이 있는 학교도 있었고 없는 학교도 있었어요. 급식이 있는 학교에서는 줄을 서서 밥을 받아야 했는데 새치기라도 하면 큰일 났습니다. 급식 반찬도 요즘처럼 다양하지 않았어요.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간단한 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였죠.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급식이 없는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싸왔어요. 도시락에는 주로 밥과 김치, 계란 반찬 정도가 들어있었죠. 어떤 학생들은 집이 가난해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왔어요. 밥에 간장만 비벼서 먹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게 그 시대의 현실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오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수업도 엄격했어요. 졸면 안 됐고, 떠들면 안 됐고, 딴짓하면 안 됐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혹시 졸거나 딴짓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분필을 던지셨어요. 칠판 쓰시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분필을 휙 던지시는 거예요. 맞으면 정말 아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 검사 이야기, 엄숙했던 조례와 종례, 그리고 점심시간과 오후 수업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핵심은 뭐냐면요. 그 시절 학교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규율적이고 엄격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했죠. 이제 수업 시간의 구체적인 모습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서도 특히 긴장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시험도 좀 여유롭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학교 전체가 긴장 모드로 들어갔죠. 시험 보는 교실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기침 소리도 내면 안 될 분위기였어요. 부정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커닝을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지를 당장 압수당했어요. 그리고 그 과목 점수는 0점 처리됐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났고 심하면 정학 처분까지 받았어요. 부모님도 학교에 오셔야 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커닝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오면 반에서 순위가 매겨졌어요. 1등부터 꼴찌까지 다 공개됐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성적을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교실 뒤에 성적표를 붙여놨어요. 누가 1등인지 누가 꼴찌인지 다 알 수 있었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랑스러웠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정말 창피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어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셨는데 그 자리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집에 가서 혼났거든요. 그것도 엄청 심하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성적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면 손을 들고 대답해야 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하면 혼났습니다. 반드시 지명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서 대답해야 했어요. 일어날 때도 의자가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일어나야 했고요. 대답할 때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했습니다. 틀린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혼내시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계속 서 있게 하셨죠. 제대로 된 대답을 할 때까지 앉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1시간 내내 서 있다가 수업이 끝나기도 했어요. 놀라운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그 시절 선생님들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었죠.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허리 숙여 인사해야 했어요.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게 아니라 90도로 깊이 인사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앞을 지나갈 때는 뛰면 안 됐어요. 조용히 걸어야 했죠.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까봐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야 했고요. 늦으면 왜 늦었냐고 혼났습니다. 선생님 심부름도 많이 했어요. 교무실에서 뭔가를 가져오라고 하시면 달려가서 가져와야 했죠. 선생님 집에 심부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게 의무였거든요. 체육 시간은 어땠을까요? 체육 시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즘은 체육 시간이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체육도 훈련처럼 느껴졌어요. 준비 운동부터 엄격했습니다. 구령에 맞춰서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했죠. 동작이 틀리거나 늦으면 다시 시켰어요. 달리기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대충 뛰면 선생님이 다시 뛰게 하셨어요. 운동을 못하는 학생들은 정말 힘들었죠. 그래도 끝까지 해야 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체력 장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같은 걸 테스트했어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체육 성적이 낮아졌습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할 때도 규칙이 엄격했어요. 파울을 하면 혼났고 경기 중에 싸우면 큰일 났죠.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 모든 학생이 즉시 멈춰야 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를 무시하면 그것도 벌을 받았어요. 음악 시간과 미술 시간은 좀 나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를 때도 제대로 불러야 했어요. 음정이 틀리거나 박자가 안 맞으면 선생님이 지적하셨죠. 리코더나 하모니카 같은 악기도 배웠는데 연습을 안 해가면 혼났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야 했어요. 미술 시간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대충 그리면 안 됐어요. 정성껏 그려야 했죠. 크레파스나 물감을 사용할 때도 지저분하게 하면 혼났습니다. 준비물을 안 가져오는 건 더 큰일이었어요.
미술 준비물이나 음악 준비물을 빠뜨리면 벌을 받았거든요. 자, 이제 학교 밖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하교 시간도 규칙이 있었어요. 학교에 오고 갈 때도 단정하게 다녀야 했습니다. 교복을 흐트러뜨리거나 가방을 아무렇게나 메고 다니면 선생님이 보실까봐 조심했죠.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 서 계셨어요. 등교하는 학생들을 체크하시는 거죠. 지각은 절대 안 됐습니다. 지각하면 교문에서 바로 걸렸어요. 이름을 적히고 나중에 벌을 받았죠. 지각을 자주 하면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절대 늦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떤 학생들은 집이 멀어서 새벽같이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교할 때도 바로 집에 가야 했어요. 학교 끝나고 어디 다른 데 들르면 안 됐죠. 오락실이나 만화방 같은 데 가는 건 금지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순찰을 돌면서 학생들을 단속했거든요. 오락실에서 걸리면 정말 큰일 났어요. 학교에 불려가서 혼나고 부모님도 오셔야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신가요?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시험의 엄격함, 선생님의 절대적 권위, 체육과 예체능 시간의 규율, 그리고 등하교 시간의 규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학교 안팎 모든 순간이 규율과 질서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항상 조심하고 긴장해야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절 학교의 특별한 행사들과 친구 관계,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학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시절 학교에는 특별한 행사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행사는 운동회였습니다. 요즘 운동회는 가볍게 즐기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운동회는 정말 진지했어요. 몇 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반별로 응원 연습을 하고 단체 경기 연습도 했습니다. 응원 연습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응원가를 외우고 응원 동작도 연습했죠. 목소리가 작으면 선생님이 더 크게 하라고 하셨어요. 운동회 당일에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죠. 100팀, 1000팀으로 나뉘어서 경쟁했어요.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공 던지기 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진지했어요. 이기려고 정말 열심히 했죠. 응원도 목이 터져라 했습니다. 이긴 팀은 상을 받았고 진 팀은 아쉬워했어요. 운동회가 끝나면 다들 녹초가 됐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소풍도 큰 행사였어요. 1년에 한두 번 가는 소풍이 정말 기다려졌죠. 소풍 가는 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도시락을 싸고 간식을 챙기고 돗자리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소풍지로 갔어요. 소풍지에 도착하면 반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자유시간을 가졌죠. 친구들과 뛰어놀고 도시락을 먹고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신났거든요. 그런데 소풍에도 규칙이 있었어요.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됐고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됐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야 했어요. 집합 시간도 지켜야 했고요. 늦으면 혼났습니다. 그래도 소풍은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어요. 수학여행도 있었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게 정말 큰 이벤트였죠. 몇 달 전부터 어디로 갈지 기대했어요. 경주나 부산 같은 유명한 곳으로 갔습니다. 2박 3일 정도 다녀왔죠. 수학여행에서는 친구들과 한 방에서 잤어요. 밤에 몰래 과자를 먹고 이야기하고 장난치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순찰을 돌았어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거나 늦게까지 안 자면 혼났죠.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수학여행에서는 유적지나 박물관도 구경했어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역사 공부도 했죠. 바다에 가면 모래사장에서 놀고 산에 가면 등산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학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시절 친구 관계는 어땠을까요? 요즘처럼 SNS나 메신저가 없었으니까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놀았어요. 방과 후에는 운동장에서 놀거나 집 근처에서 만나 놀았죠. 남학생들은 주로 축구나 야구를 했어요. 여학생들은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사방치기 같은 걸 했습니다. 친구 사이도 끈끈했어요. 요즘은 친구가 자주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번 친해지면 오래 갔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친하게 지낸 경우도 많았죠. 같은 동네에 살면 학교 끝나고 매일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친구끼리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종이에 글을 써서 몰래 전달했죠. 수업 시간에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전달했어요. 편지에는 고민도 쓰고 비밀 이야기도 썼습니다. 친구의 답장을 받으면 정말 기뻤어요. 싸움도 물론 있었어요. 친구끼리 다투기도 하고 반 친구들끼리 편 갈라서 싸우기도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알면 큰일 났어요. 싸운 학생들 모두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싸워도 선생님 몰래 해결하려고 했어요.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냈죠. 그 시절에는 왕따 문제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는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안쓰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선생님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학교 끝나고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 서예 학원 정도가 있었죠. 요즘처럼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대부분 집에 가서 놀거나 숙제를 했습니다. 숙제는 정말 많았어요. 매일 국어, 수학, 영어 숙제가 나왔죠. 일기도 써야 했고 독후감도 써야 했어요. 숙제를 안 해가면 혼났으니까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숙제하기도 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했죠. 그 시절에는 TV가 오락의 중심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만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요술공주, 셀리 같은 만화가 인기였죠. 친구들끼리 만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제 본 만화가 어땠는지, 다음 편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했습니다. 만화책도 많이 봤어요. 만화 가게에서 돈을 내고 만화책을 빌려봤죠. 한 권에 10원, 20원 했어요. 돈이 없으면 친구한테 빌려서 봤습니다. 재미있는 만화는 친구들 사이에 돌려가며 봤어요. 드래곤볼, 슬램덩크, 아기 공룡 둘리 같은 만화가 인기였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그 시절 학교에는 매점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매점에 가서 간식을 사 먹었죠. 떡볶이, 라면, 김밥, 빵 같은 걸 팔았어요. 요즘 매점보다는 훨씬 작고 단순했지만 학생들에겐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아마 떡볶이와 오뎅이었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 줄 서서 사 먹었죠. 빨간 떡볶이에 오뎅을 꽂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맛이 그립습니다. 문방구도 학교 근처에 꼭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문방구에 들러서 연필, 지우개, 공책 같은 걸 샀죠. 문방구에는 장난감도 팔았어요. 딱지, 구슬, 요요, 팽이 같은 것들이요. 용돈을 모아서 장난감을 사는 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딱지치기는 정말 인기 있는 놀이였어요. 쉬는 시간마다 교실 바닥에서 딱지치기를 했죠. 이기면 상대방 딱지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쳤습니다. 어떤 친구는 딱지를 수백 장씩 모으기도 했어요. 구슬치기도 재미있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 구슬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기면 상대 구슬을 가져왔죠. 예쁜 구슬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쳤어요. 구슬을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요요가 유행할 때도 있었어요. 학교 전체가 요요 열풍에 빠졌죠. 쉬는 시간마다 요요를 돌렸어요. 누가 요요를 더 잘하나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요요 기술을 연습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게 자랑이었어요. 여학생들은 색종이 접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 꽃, 배, 비행기 같은 걸 접었죠. 색종이를 예쁘게 접어서 친구들한테 선물하기도 했어요. 색종이 접기 실력이 좋으면 인기가 많았습니다. 고무줄놀이도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였어요.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고 한 명이 뛰어넘는 놀이죠. 점점 높이를 올려가면서 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도 동네에서 계속 고무줄놀이를 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 같은 특별한 행사들, 끈끈했던 친구 관계, 그리고 매점과 문방구를 중심으로 한놀이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그 시절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 추억을 만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그 시절 학교를 돌아보면 참 많은 게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돼요. 체벌이 있었고 규율이 엄격했고 자유가 없었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인권 침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시절을 겪은 분들이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었던 기억도 많지만 동시에 따뜻한 추억도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 운동회나 소풍 같은 행사, 매점에서 사 먹었던 떡볶이 맛 같은 것들이요. 그 시절 학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동체적이었어요. 학생들끼리 서로 도왔고 함께 놀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요즘은 경쟁이 심해서 친구보다는 경쟁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료였죠. 선생님들도 엄격했지만 동시에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체벌을 하면서도 학생을 위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셨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교육이라고 믿었던 거죠.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혼내도 그건 교육이라고 생각했죠. 요즘처럼 학교에 항의하거나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가정과 학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 학교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규율과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가치들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시절을 거쳐온 분들은 그 경험 속에서 인내심과 끈기를 배웠어요. 요즘 학교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체벌이 금지됐고 학생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아졌죠. 그건 분명히 좋은 변화예요. 학생들이 더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규율이 약해지고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학생들 사이의 끈끈함도 약해졌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과거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점은 배우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학교를 다녔던 분들에게는 그 시절이 청춘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빛나는 시간이었죠.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시험 치고 소풍 가고 그런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추억이 됐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마 웃음이 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찡해지실 거예요. 그만큼 소중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비록 지금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도 추억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그 시절 학교에는 손바닥 맞기, 엎드려 뻗쳐 서 있기 같은 체벌이 있었어요. 두발과 복장 규정이 엄격했고 청소 검사도 철저했죠. 조례와 종례는 엄숙했고 선생님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시험 기간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성적은 공개됐어요. 그래도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 같은 즐거운 행사들이 있었고 친구들과의 끈끈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매점에서 사 먹던 떡볶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같은 놀이들도 있었죠. 힘들었지만 동시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이면 정말 난리 났을 일들이 그 시절에는 일상이었습니다. 체벌, 엄격한 규율, 두발 검사, 복장 단속, 이 모든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니어 세대분들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분들에게는 과거를 이해하고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이 조금이라도 깊어졌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학교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그 시절 학교를 보면 그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알 수 있죠. 지금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돌아보면 2020년대 학교도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절 학교의 모습, 그 속에서 살았던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 그리고 변화해온 교육의 역사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추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